안녕하세요. 벤틀리 시스템즈 서빈입니다. 화면에 있는 그림은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부유식 교량입니다. 길이가 2.4km에 이르는데요. 이런 사이즈가 큰 부유식 구조물은 유체로부터의 압력을 계산할 때 구조물의 탄성 변형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유탄성 해석 혹은 하이드로 일라스틱 어널리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웨비나의 주제는 이러한 초대형 부유식 구조물의 유탄성 해석입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목차입니다. 우선 유탄성 해석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유탄성 해석이란 무엇이며 언제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설명드리고요. 해석법과 모세스에서 어떻게 해석을 진행을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부유식 구조물에 헐에 작용하는 유체의 프레셔를 계산할 때는 변형되지 않은 형상을 기준으로 프레셔들이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유탄성 해석은 변형된 구조물을 기준으로 이러한 프레셔들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팔티슨 이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유탄성 해석이란 유체의 흐름과 부유체의 탄성 변형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라고 했습니다. 즉 하이드로다이나믹 계산과 구조물의 디플렉션을 계산하는 구조 해석의 결과값이 서로 인터랙션을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언제 이러한 구조물의 변형을 고려한 유체 압력을 계산해야 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유체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을 때는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외력에 대해서 리지드 바디 모션을 보입니다. 즉 한쪽 곳을 누르면 구조물이 롤링되는 건데요. 하지만 부유체의 사이즈가 또 상대적으로 클 경우에는 일정 수준을 넘었으면 외력에 대해서 리지드 바디 모션 대신 이렇게 로컬 탄성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상대적인 크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스즈키 그리고 요시다라는 두 분께서 캐릭터리스틱 랭스라는 계산식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람다 C인데요. 이 길이는 외력에 대해서 구조물의 탄성 변형에 영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람다 C는 지금 요 길인데요. 이 람다 C가 파장의 길이보다 짧으면은 리지드 바디 모션이 도미넌트하게 되고요. 만약에 파장보다 길게 되면 부유체의 로컬 디포메이션이 도미넌트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부유체의 밴딩 스티프니스의 함수로 나타내지는 이 캐릭터리스틱 랭스가 파장보다 짧으면 부유체의 디플렉션을 고려한 유체압을 계산해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부유식 공항, 부유식 도시 시티, 오일 터미널, 그리고 교량 같은 것들이 캐릭터리스틱 랭스가 파장보다 짧은, 즉 외력에 대해서 탄성 변형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구조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캐릭터리스틱 랭스가 이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즉 VLFS를 구분하는 기준, 즉 언제 우리가 탄성 변형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제 그리고 왜 유탄성 해석이 필요한지를 캐릭터리스틱 랭스 컨셉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유탄성 해석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유탄성 해석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요. 드포머블 바디 서피스, 즉 구조물의 탄성 변형을 고려하기 위해서 부유체의 매스와 스티프니스 매트릭스 그리고 폴스 벡터를 만들어서 이 변이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 피니트 엘리먼트 메서드 솔버가 필요합니다. 즉 구조 해석 솔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바운더리 밸류 프로그램을 포텐셜에 대해서 풀고 이 포텐셜을 가지고 프레셔를 계산하고 여러 가지 하이드로 다이나믹 개수를 계산하는 바운더리 엘리먼트 메서드 솔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솔버에서 나온 값을 같이 사용을 해서 최종 웨이브 포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우선 이 피니트 엘리먼트 메소드 솔버, 그 구조 해석 솔버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탄성 해석은 부유체의 변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구조 동력학에서 이용되는 테크닉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구조물의 변이는 한 세트의 변이의 중첩으로 대표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즉 여기서 가정된 변이를 일반적으로 Generalized Displacement 혹은 아이겐벡터 혹은 모드 쉐입이라고 불립니다. 구조 동력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친숙한 개념이실 텐데요. 여기서 유체를 전공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가정된 변이, 그 모드 쉐입이라는 것은 모션 아레이와 비슷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롤, 피치, 여와 같은 각 자유도를 대표하는 변이가 있고 이 모든 변이를 중첩시켜서
페어리드와 같은 하나의 포인트에 대한 변이를 구합니다. 이게 모션 아리오인데요. 이러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변이를 구하는 과정은 다르나 각 자유도에 대한 여러 변이를 중첩시켜서 하나의 최종 변이를 구한다는 컨셉이 같습니다. 이 구조물의 변이를 구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우선 시작은 모션 이퀘이션에서 댐핑이 없고 외력이 없는 시스템에 대한 다이나믹 이퀘이션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UNT는 시간과 구조물의 지점에 따라서 변하는 우리가 구하기 원하는 변이입니다. 이 변이가 스파셜 텀, 공간에 따라 변하는 파이 값, assumed displacement,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 이 두 텀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 방정식의 해는 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됩니다. 여기서의 해가 구조물의 고유주기와 그에 상응하는 모드 쉐입들입니다. 혹은 아이겐밸류 혹은 아이겐 벡터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해석을 아이겐 어널리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후에 모드의 직격성을 이용을 해서요. 하나의 방정식을 여러 개의 독립된 방정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각 방정식에 대해서 솔루션을 얻고 이를 합해서 최종 결과를 얻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독립된 방정식에 대해서의 각 항들을 generalized mass, damping, stiffness, 그리고 generalized force vector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스에서 Generalized Degree of Freedom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모듈 이름입니다. 이 기능은 바로 이러한 아이겐 해석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이드로다이내믹 프레셔 계산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아이겐 해석이 구조해석 모델을 대상으로 수행이 됐다면 여기 하이드로다이내믹 프레셔 계산은 물속에 잠긴 패널들을 대상으로 수행이 됩니다. 패널에서의 경계 조건과 수면, 시베드, 그리고 여러 다른 경계 조건을 이용을 해서 여기 이 그린스 펑션이라는 미분 방정식을 푸는 하나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요. 여기서 보이는 이 포텐셜을 얻습니다. 이 포텐셜은요. 인디스드 웨이브에 대한 포텐셜, 그리고 디프렉션에 대한 포텐셜, 그리고 레디에이션에 대한 포텐셜, 그리고 이 포텐셜을 이용을 해서요. 에디드 매스, 웨이브 댐핑, 그리고 리니어 웨이브 익사이팅 포스가 구해집니다. 참고로 여기서 파이는 포텐셜이고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 파이, 그 assumed displacement, 그 모드 쉐입에 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파이는 포텐셜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바운더리 엘리먼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프레셔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단계는 앞서 구조해석 및 하이드로다이나믹 솔버에서 계산된 값들이 모션 방정식에서 합쳐지는 단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방정식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모션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구조 엘리먼트들의 매스, 스트럭처 엘리먼트의 매스, 그리고 스트럭처럴 스티프니스, 유저가 직접 인풋한 스트럭처럴 스티프니스, 그리고 스트럭처럴 엘리먼트의 스티프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운더리 엘리먼트 솔버에서 계산된 여기 플루이드 매스, 즉 에디드 매스, 그리고 플루이드 댐핑, 그리고 하이드로스테이틱 스티프니스, 그리고 외력으로는 웨이브 포스가 이렇게 자리하게 됩니다. 이 방정식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드의 직격성을 이용해서 각 모드들에서 계산이 되고 그 리스폰스가 합쳐져서 최종 웨이브 포스가 계산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모달 익스펜션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모세스에서 유탄성 해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유탄성 해석의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비디오 클립에서 모세스에서 어떻게 유탄성 해석을 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